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H마트 뉴욕점 직원이 코로나19로 사망한 데 이어 잔스크릭점에서도 어제 오후 의심 환자가 발생해 매장 문을 닫고 방역 조치에 들어가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식품점에 장보러 가는 것마저 공포감이 든다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식재료를 주문하고 픽업하거나 배달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월마트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에서 본인 집에서 가까운 가게를 선택하고 구입할 식품을 검색해서 찾아 카트에 담습니다. 30불 이상 주문해야 합니다. 가게에 직접 가서 픽업해야 하는데요. 픽업 예정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홀푸드입니다. 2시간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35불 이상 주문해야 배달비가 무료가 됩니다. 그 이하는 배달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 주문이 폭주하는 관계로 주문한 물건과 유사한 제품으로 대체되어 올 수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문할 때 대체품은 안 받는다고 체크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물건이 없으면 배달에서 해당 물품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카트입니다. 퍼블릭스, 크로고, 커스코, CVS, H마트, 타겟 등 주요 그로서리에서 장보기를 대행해줍니다. 픽업, 딜리버리 모두 가능한데요. $35 이상이면 무료 배달됩니다. 단 기본 배달 팁은 2불이 추가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고 그 자리에서 검진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초고속 드라이브스루 검진소가 어제 조지아텍 캠퍼스 주차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CVS 헬스와 조지아주 공중보건부가 협력한 결과인데요. 이곳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했던 15분 만에 결과가 나온다는 에봇 연구소의 초고속 검진 기기가 설치돼 하루 1000명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 안에 가만히 있으면 의료진이 검체를 해줍니다. 단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전 등록은 검사를 받는 당일날 해야 하는데요. 조지아텍 검진소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프라미스원 뱅크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로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한인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전 지점에 점 쉴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은행은 최근 화두가 된 PPP 론 등 정부의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상담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오랜 시간 대면 대화가 필요한 곳이어서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더 주의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편 프라미스원 뱅크는 오늘부터 모든 지점이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예약 고객과 드라이브스루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에는 딜루스와 도라벨 지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되 드라이브스루만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기된 마스터스 대회가 오는 11월 개최됩니다.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은 당초 4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었던 올해 마스터스 대회를 11월 9일에서 15일까지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1934년 이 대회가 시작된 이래 4월이 아닌 다른 달에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나마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 측은 세부 일정과 계획은 당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인 경제를 살립시다. 음식 주문 투고와 배달을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뚫고 나아갑시다. 이 캠페인은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 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마스크 수출 대국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중국 내 일부 마스크 공장의 위생 수준이 엉망진창이라고 중국 본토의 한 마스크 무역상이 언론과 한 인터뷰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무역상은 본인이 방문했던 마스크 공장 안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종업원들이 마스크는 물론 장갑조차 끼지 않은 채 마스크를 만들고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이런 공장에서 나온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마스크 공장의 60%가량이 무균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마스크 생산기계를 들여와 즉시 생산에 나서는 실정이고 정부가 발급하는 자격증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데다 심지어 자격증이 없는 업체가 다른 업체의 자격증을 빌려서 생산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앞서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자 마스크 60만 개를 전량 리콜 조치했고 미국 FDA와 유럽 보건당국도 중국산 마스크에 대한 품질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를 이끌어온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일간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일단은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이 직무 대행을 맡게 됐는데요. 존슨 총리가 미리 라브 장관을 권한 대행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라브 장관은 당장 전염병에 의한 총리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정치적 공백을 메우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더 타임스는 주요 강요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만에 하나 존슨 총리가 회복되지 못할 경우 라브 장관이 자동으로 자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과 집권 보수당 의원들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새로운 정부 구성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각은 임시 총리를 내세운 뒤 보수당 당대표 경선을 통해 새 당대표 겸 총리를 선출할 것이라고 더 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지만 정작 첫 근원지였던 중국은 코로나19 종식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어제는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처음으로 신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중국 내 신규 사망자는 지난 3일 4명, 4일 3명, 5일 1명으로 계속 줄어왔습니다. 이로써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총 3,331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2명이 나왔지만 모두 해외 입국자들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확진 환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81,740명이며 현재 1,242명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도쿄도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늘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곳입니다. 관련 기간은 일본의 황금 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5월 6일까지로 약 한 달간입니다. 7일 새벽 현재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총 4,804명이고 사망자는 59명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손목밴드, 그러니까 전자팔찌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놓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전자손목밴드 도입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손목밴드는 자가격리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10m 이상 떨어지면 모니터링단에 경보를 전송,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 이탈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가격리 앱은 무단 외출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손목밴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요.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거나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나가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홍콩은 지난 3월 19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승객을 스마트폰 앱과 전자팔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과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엄중 처벌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제주에 사는 고홍준 군이 지난 6일 심장과 간장, 신장 등 장기를 기증해 7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나라로 떠나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에 가지 못해 친구들이 보고 싶다던 고군은 4월 1일 저녁을 먹은 뒤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는데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5일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 흥이 많은 어린이였다는 고군은 학교 관악구와 화북 윈드 오케스트라에서 호른을 연주하기도 했는데요. 고군의 가족들은 평소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의로운 아이였기에 고군도 동의했을 것이라며 장기 기증을 결심했고, 고군이 기증한 장기는 6일 또래 어린이 5명에게 이식됐고 조만간 2명의 대기자에게 더 이식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군의 장례는 오는 8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배우 소지섭이 17살 연하 아나운서 출신인 조은정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오늘부로 법적인 부부가 됐다고 소속사 51K가 밝혔습니다.
결혼식은 직계 가족들끼리 모여 조용히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예식 없이 가족들 간에 식사하며 인사하는 것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고자 굿네이버스에 5천만 원을 기부해 교육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태블릿 PC와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식을 대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4월 7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